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연일 TV조선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속보가 나왔고요. 그저께는 이제 첫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자, 인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의 핵심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홍장원 메모와 함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증폭제 역할을 했던 거죠. 뭐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보도한 내용은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얘들이 날 내란죄로 엮겠단다.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아, 솔직히 좀 어렵다. 나중에 도와줘. 양심선언이라도 하라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지인한테 토로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 자기랑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인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그대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뭐 집을 얻고 그런데 거기에 대출도 있고 뭐 이런데 아들, 딸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여하튼 본인이 이제 특전사령관을 그만두고 내란죄로 진짜 엮여서 이제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러면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지금 뭐 내란죄로 엮겠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곽종근 본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만 아 그거는 야당이 아니고 친구들이 권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명을 한 거죠. 해명을. 여기서 팩트. 12월 10일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거 사실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를 소개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선임은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TV조선이 또 속보를 낸 걸 보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5일 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상현 일공수여단장한테 전화를 걸어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하들이 다치고 있다. 내일 특단의 조치를 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라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공관으로 달려가서 새벽 1시쯤에 1시간 반 가까이 대책을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출연까지도 다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제 어제 TV조선에 또 추가로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부승찬 의원이 이제 소개한 변호사는 2023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요. 그 연루자의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친야당 국회의원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런 변호사다. 그러면 이게 결국 곽종근을 회유하기 위해서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변호사까지 붙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최측근 부하죠. 707 김현태 단장. 이 사람은 또 곽종근이 뭐 김병주 의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민주당 사람의 그 질문지를 이제 유튜브에 나갈 거니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질문지를 받아 적었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답변서까지 쭉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간 거는 짜고 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김병주 의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숨겼습니다. 본인이 특전사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과 특전사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차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이제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은 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자기 유튜브에도 뭐 특별히 예정에 없이 출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 숨겼다는 사실은 곧 뭔가 짜고 쳤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뭐 양심선언이라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뭐 이렇게 그 엊그제 TV조선 보도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얘기를 했죠. 물론 양심선언이라는 거요, 본인이 원래 겪었던 경험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래서 완벽하게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엉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거기 때문에 곽종근의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양심선언이라도 하라라는 거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증언하라 요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걸 계속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김배용주 의원이 중요한 팩트를 숨기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뭐 변호사 뭐 붙여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상 질문 답변까지 다 짜고 이러고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다. 이거는 이 진술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겪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뒷받침하는 거는 맞다. 거기까지는 맞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술 오염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맞다. 그러면 진술이 오염됐으면 이 진술이 정말 정확한 것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죠. 근데 곽종근 검찰에서도 진술했고요. 헌재에서도 진술했습니다. 조금씩 말이 달라서 헌재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의 집중적인 질문 대상이 되기도 했죠. 거기서도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은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 틀림없거든요. 초기 기폭제 역할을 했던 두 축이 모두 흔들린다. 더군다나 거기에 야당의 개입이 확인됐다. 물론 야당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여하튼 개입이 확인됐고 야당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리적인 관측이 됩니까? 아, 그러면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증언은 다시 검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뿐만 아니고 헌재에서도요. 근데 헌재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죠. 뭐 3월 14일 설이 지금 유력한데 물론 헌재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이 오염 여부, 오염이 거의 확인됐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오염됐는지를 확인 안 하고 그대로 결론을 낸다. 그럼 그 결론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곽종근의 증언이 민주당 개입으로 완전히 엉터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 민주당의 개입이 어디까지 무슨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곽종근 증언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요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 헌재 증언 이런 것들은 재검증돼야 마땅하다. 그러면 변론을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변론도 재개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죠. 민주당의 개입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근데 이거 그냥 묻지마식으로 탄핵 결정한다? 물론 뭐 탄핵을 인용인지 뭐 기각인지 각한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헌재 우리 법팀은 우리 법팀 3명의 정정미 재판관까지 4명은 탄핵 인용이라고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진술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원님 재판을 할 것인가? 내재를 알렸다. 이런 식이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 과연 국민들의 몇 %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보도가 잇따라서 나온 게 최근에 곽종근 진술 오염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염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오염의 정도를 지금 확인 안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